두경부암 말만 들어도 겁이 나죠. 두경부암 중에서 구인두암은 HPV 감염과도 관련이 높고 증상도 부위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요. 오늘은 두경부암이 어떤 병인지, HPV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차근히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두경부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진료실에 오셨던 환자분이 기억나는데요. 40대 여성분이셨고 6개월 전부터 우측 귀 뒤쪽에 통증이 있고 입을 점점 벌릴 때마다 아프다고 오셨거든요. 치과도 다녀보시고 진통제도 드셔보시고 하셨다고 해요. 제가 만져보니 딱딱한 멍울이 귀 뒤쪽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한 림프절염은 아닐 것 같아서 조영제가 들어간 CT를 찍었어요. CT에서 보이는 모양도 좋지 않았고 조직검사상 침샘암 소견이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되셨어요. 환자분은 지금이라도 원인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이검사를 했을 때는 다행히 림프절 전이나 타장기 전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술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배우 김우빈 씨의 투병 소식으로도 많은 분들이 비인두암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최근 방송 활동을 하시던 변호사님께서도 부비강암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평소엔 단순한 코감기나 목감기, 단순한 통증인 줄 알고 넘기다가 검사 후에 두경부암으로 진단받는 환자분들도 적지 않아요. 두경부암 중에서 특히 구인두암은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도 관련이 높고 비인두암은 EBV라는 바이러스 감염과도 관련이 높아요. 그리고 그 중에 HPV에 의한 구인두암은 예방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경부암이 어떤 병인지, HPV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차근히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경부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갑상선암도 사실 두경부암에 포함되는 암이에요. 두경부는 머리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에요. 비강, 부비강, 비인두, 혀나, 잇몸, 이천장 같은 구강 부위부터 인두, 후두, 성대, 침샘, 그리고 갑상선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위에 암이 생기면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기, 삼키기, 숨쉬기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기본적인 동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얼굴 근육이나 외형에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치료 이후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암이에요. 과거엔 두경부암의 거의 90%의 원인이 흡연이나 음주 때문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 두 가지는 주요한 원인이지만 요즘은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흡연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 구강암, 설암에 걸린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담뱃갑에 사진과 경고 문구로도 무섭게 적혀 있을 정도예요. 흡연은 단순히 폐와 같은 하기도에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입안, 코, 목, 성대처럼 상기도의 호흡기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흡연을 오래 할수록 두경부암의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볼 논문은 담배와 술이 두경부암에서 치명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논문인데요.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정보를 정리한 표를 보면 구강암 환자에서 약 27%만이 비흡연자, 그리고 후두암은 단 9% 정도만이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구강암 환자의 70% 이상, 후두암 환자의 90% 이상이 흡연자 또는 흡연 경험자로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40대 이상 흡연자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간단하고 예후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가끔 저는 검진에서 뇌CT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 뇌CT는 말 그대로 뇌를 중심으로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종양이 꽤 커져 있지 않은 이상 코나 목 안에 있는 두경부 부위에 작은 병변을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부위를 자세히 보려면 목이나 부비강 CT를 따로 찍어야 되는데 방사선 노출도 있고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찍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비인후과 내시경 검진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시경을 하고 하면 보통 위내시경을 떠올리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비인후과 내시경은 별도의 마취 없이도 비강이나 비인두, 구강, 후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흡연자이시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검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드려요. 두 번째는 바로 음주예요. 사실 단순한 음주보다는 술과 담배를 함께하는 경우 위험이 훨씬 커지죠. 알코올이 몸 안에서 발암물질의 흡수를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같이 하는 분들은 두경부암의 위험이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국 술과 담배는 서로 나쁜 의미의 시너지를 내는 조합인 거죠. 몸을 위해서라면 가급적 빨리 끊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에요. 세 번째 원인은 HPV 감염이에요.
한국말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험군인 16형과 18형이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예요. 최근 들어서 HPV에 감염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구강성교를 포함한 성문화의 변화가 꼽히고 있어요. 실제로 구인두암, 편도암, 혀뿌리암처럼 입안과 가까운 부위의 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도 구인두암 환자의 약 73%가 HPV 양성으로 확인이 됐어요. 국내에 모두 공통적으로 비흡연자, 젊은 층, 그리고 여성 환자에서 구인두암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난 담배 안 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HPV 백신으로 고위험군 감염의 예방이 가능해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HPV 백신은 남녀 구분 없이 접종을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조기에 맞으면 두경부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 다른 HPV 관련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EBV,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는 특히 비인두암과 관련이 깊은데 아시아권에서는 유독 암을 잘 유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EBV는 침, 즉 타액에서 발견이 되는데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입맞춤 등으로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입맞춤을 통해 전파된다고 해서 키싱 디지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40세가 될 때까지 95%가 EBV에 감염이 되고 이후에 잠복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재활성화가 되더라도 면역 체계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백신도 따로 없고 확실한 예방법도 없기 때문에 평소에 식기 공유하는 것을 좀 피하고 주변에 감염자가 있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역류성 인후두염이에요. 식도와 위 사이를 구분해주는 괄약근이 약해지게 되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를 하게 되는데요. 위산이 후두까지 올라오면 인두, 후두에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염증이 반복되게 되면 심한 경우 후두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암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두경부암은 생기는 위치가 너무 다양해서 증상도 부위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증상들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평소와 다른 지속되는 쉰 목소리, 잘 낫지 않는 입안 궤양이나 하얀 반점, 특별한 이유 없이 한쪽만 반복되는 코피나 코막힘, 귀 먹먹함, 반복되는 삼출성 중이염, 뺨이나 눈 주위의 압박감, 안구 돌출, 복시, 안면 감각 저하, 침 삼킬 때마다 지속되는 이물감이나 통증, 목에 만져지는 딱딱하고 점점 커지는 멍울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3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단순한 염증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기본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돼요. 내시경으로 병변이 눈에 보인다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좀 보거나 바로 조직 검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병변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의심이 강력히 되는 경우에는 CT나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하게 돼요. 그 결과 이상이 보이면 그 부위에 다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단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이 되지만 치료는 암의 종류나 그 병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수술만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진행된 경우나 병의 종류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암이 그렇듯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코나 목이나 입안에 이상이 느껴질 때 그냥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마음보다는 병원에 가서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는 게 더 안전해요. 아마 가다실 주사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공익 광고로도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다실은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에요. HPV에는 여러 가지 아형이 있는데 고위험군 7종과 저위험군 2종, 이렇게 총 9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바로 가다실 9이에요. 접종 대상은 만 9세부터 45세까지의 여성, 그리고 만 9세부터 26세까지의 남성이에요. 보통은 3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15세 미만이라면 2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항체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원하신다면 2회만 맞으셔도 괜찮아요. 사실 대부분 가다실을 자궁경부암 백신으로만 알고 여성분들이 주로 맞고 남성분들은 여성 파트너를 위해 맞아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지만 사실 남성이 직접 맞아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여성은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통해서 HPV로 인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남성은 그런 검진 시스템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발견될 때는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오늘 주제인 두경부암 중에서도 HPV로 인한 암은 남성에게서 약 4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서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있는 거죠. 즉, 단순히 자궁경부암 때문에 파트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예방의 한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국가에서 무료로 HPV 백신을 맞을 수 있다던데 또 가다실 나인을 맞아야 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2세부터 17세 여성을 대상으로 HPV 4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 남성에게서도 백신 접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의미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 4가 백신은 예방 범위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국가 백신을 권유해드리고 있어요. 이 백신은 4가보다 더 많은 아형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훨씬 높아요. 접촉 중에 성관계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라면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적어도 2차 접종까지 마친 후에 관계를 가지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는 백신의 면역력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는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성 경험이 있으면 이미 백신을 맞기엔 늦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 경험이 있어도 백신을 맞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이미 HPV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그건 여러 아형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다른 아형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신 중인데 맞아도 될까요? 임신 중이라면 접종은 잠시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혹시 임신 중인 줄 모르고 맞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은 주사는 출산 후에 이어서 맞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처음부터 다시 맞아야 하나요? 주기를 지켜서 맞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지만 중간에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이어서 그대로 맞으시면 돼요. 예전에 2가나 4가 백신을 맞았는데 국가로 또 바꿔도 될까요? 같은 종류의 백신을 시리즈로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2가나 4가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 추가로 국가 백신을 맞는 것은 가능해요. 이 경우에 추가 예방 범위를 넓히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경부암 말만 들어도 겁이 나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어요. 특히 HPV로 인한 두경부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희망적이에요. 아직 HPV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예방접종이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